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진화와 생물 다양성.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외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것 뿐이야. 근데 어휘가 조금 고급 어휘, 과학 용어가 들어간 것 뿐인 거지. 자, 밑줄을 그어보실게요. 같은 생물종 밑줄.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런데 다양한 변이, 여기서 변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한번 밑줄 말해줄게요. 변이라는 말의 뜻은, 변이는 그냥 변이가 편하게 하면 변화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던 게 나온 거. 그럼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원동력으로서 종다양성이 증가한다. 이 두 줄에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종인데 어떤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오다가, 잠깐만, 필기는 내가 좀 이따 해도 돼. 여기 봐. 말 뜻을 이해해. 같은 종이긴 한데 다양한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종이 돼버렸어요. 종 다양성이 높아졌어요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냥 밑줄만 편하게. 생태계와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생태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렇겠지. 생태계. 아까 생태계를 내가 어떤 단어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 환경. 유전적 다양성은 내가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같은 종. 종다양성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다른 종, 골고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종다양성, 다른 종. 그 다음에 생태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종이 만들어져요 라는 뜻이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습지나 갯벌은 두 종류의 생태계가 이어주는 완충 지역이래. 외우지 마. 습지와 갯벌은 두 지역, 물기가 없는 데와 물기가 있는 데 중간 지점이 습지고 갯벌인 거거든. 갯벌이 뭔지는 알죠? 너희들 동해안 가서 갯벌을 찾으면 안 돼. 그냥 육지의 바다거든. 근데 서해안은 육지의 바다에 인데 밀물 썰물 때문에 어떨 땐 바다였다가 썰물일 땐 이 육지가 되는 데가 고기 뭔지 알지? 서해안 한번 가봤잖니? 다들? 가면은 칠폭칠폭 이거 칠폭칠폭 여기 거기는 육지였다 바다였다 육지였다 바다였다니까는 두 지역이 완충지. 그러니까는 거기 사는 애들은 육지 사는 생명들도 아니고 바다 사는 생명도 아닌 전혀 다른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애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밀물 썰물 중에 약간 육지 쪽에 가까운 애들도 있고 바다 쪽에 좀 가까운 애들도 있고. 예를 들게 조개를 생각해보자. 조개는 육지 쪽에 가까운 생물인 것 같아? 바다 쪽에 있는 생물일 것 같아? 바다 쪽이지. 또 바다 속에 있어서 우리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떤 조개는 아예 바다에만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있다 보니까 썰물 때는 육지 쪽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캐잖아. 어떨 때는 우리가 잠수복을 입고 굳이 산소통까지는 안 메고 조금 한 1, 2m만 내려가도 거기 바다 속에만 살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건져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조금만의 위치만 가지고도 여러 종이 사는 거야. 그 와중에 그거 먹고 사는 생명체의 어류들이 있을 거고 양서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만 또 잡아먹는데. 그래서 고기 잡을 때 아주 깊은 곳에 가는 것보다 대충 깊은 데가 좋아. 게다가 뭐가 있으면 대박이냐면 섬이 있으면 대박인 거야. 섬이 뚱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까지 쭉 있잖아. 바닷속에 육지가 있잖아. 그럼 거기에 사는 생명체가 있겠지. 그걸 또 잡아먹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 동해안이 왜 대박이냐면 동해안에 되게 좋은 섬이 두 개가 있죠. 독도하고 울릉도. 거긴 특이하게도 난류가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말하고 위에서 내려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둘이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야. 동해안이.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 서식지로 살 수 있는, 산란할 수 있는 바닷속에 땅이 있잖아. 섬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어획량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맨날 독도니 다케시마니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어획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지하 광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나이쯤 됐을 땐 일본을 아주 박살을 내서 탁계신한 말 못하게 만들어줘. 아무튼 그렇다고 다양성이라는 말. 그다음에 습지와 갯벌은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므로 다른 생태계보다 많은 종물이 그치, 환경이 다양하니 거기에 맞게 사는 애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만 멋있는 거지. 그냥 환경이 다양하면 거기에 맞게 사는 애들도 생겨요 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열대우림. 열대우림. 동남아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어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지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환경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듣고 그렇군 하면 돼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 지역, 많은 종, 다양성 높다. 정도. 별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밑줄만 그어. 외우지도 마.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옆에 살짝 하나 써줄까? 진화. and 적응. 요 단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여기서 보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높아서 생물 멸종의 확률을 낮춘다. 이건 뭐냐면 듣기만 해.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야. 잘 사는 나라에서 애들을 많이 낳니? 조금 낳니? 조금 낳아. 한두 명만 낳잖아. 근데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 동남아, 아프리카 좀 아주 살기가 되게 힘든 지역에 거기서 사람들이 아기를 조금 낳니? 좀 많이 낳니? 좀 많이 낳지 않아? 생각해봐.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구구치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같이 고생을 할까? 잘 살면 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면 아기를 많이 낳아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근데 왜 안 그럴까? 이유가 풍요롭고 잘 살면 유아 사망률이 적어. 자손이 잘 안 죽어. 그러니까 굳이 개체수를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그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새끼된다. 자손수를 늘려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나오게 해서 그중에 생존해서 걔가 계속 개체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니 못 사는데 애를 왜 저렇게 무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다양성을 확보해서 생존 종족 유지를 높이기 위함이야. 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 변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적응.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고 그렇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씨 없는 바나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너희들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그만 바나나 본 적 있니? 우리가 보통 이만한 걸 먹잖아. 근데 이 조그만 바나나가 있어. 근데 그거 먹다 뭔가 이렇게 건더기들이 뭐가 뭐지? 뭉쳤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는 바나나예요. 자연에서는 이 바나나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런 바나나를 만듭니다. 왜? 그러면 크기가 크거든. 왜? 씨에게 가야 할 양분이 다 여기로 왔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더 그래서 이런 거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어 단일 품종이 씨 없는 바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는 씨가 없어 줄기로 번식하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그냥 개만 나오는 거야. 그냥 다양하진 못해. 오케이. 그래서 곰팡이 질병의 멸종위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키우고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듣고만 있으면 돼요. 자, 종다양성의 중요성.
요 종다양성 나왔을 때 굳이 뭐 먹이사슬, 먹이그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것이야.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여러 종이 사는 거예요. 종다양성이 낮으면 몇 개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찌어찌서 메뚜기가 아작이 났다고 치자. 그럼 얘 먹을 게 있니 없니? 그럼 얘가 아작이 나면 얘가 아작이 나고 얘가 아작 나면 얘도 아작 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볼게. 메뚜기가 아작 났어. 그러면 딴 거 먹으면 되지 뭐. 옆에 거 다른 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여기 복잡한 밑줄, 복잡한 먹이 그물. 복잡한 먹이 그물이기 때문에 어떻다? 더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끝일 수 있는데 얘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 됐고요. 넘어와서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환경을 안정하게 유지한다. 생태계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생태계 하면 떠오를 단어가 뭐였었지? 생태계 하면 떠오르는 건 환경이에요. 환경이 다양해야 거기 사는 생물종도 다양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종도 다양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 뭐 한번 살짝 나왔지만 아까 비무장지대. 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오랜 시간 동안 간섭받지 않아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생물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라고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볼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생물 다양성의 원인과 생물 다양성의 원인.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인간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생물 다양성의 원인은 단언컨대 인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들어보면 다 아는 단어들이니까 뭐 굳이 얘기 안 할게. 외래종이 왔어. 뭐 다음에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했어. 환경오염이 됐어. 이건 안 해도 아는 거니까 설명 안 할 건데 딱 하나.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 파괴는 뭔지 알 것 같아. 거기 사는데 싹 다 밀어먹고 우리 인간이 살거나 우리가 농경지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니까 문제 안 되는데 단편화라는 말은 한 번만 듣자. 뭐냐면 한 번만 보면 돼요. 여기가 서식지가 어떤 생태계가 사는 서식지가 있었어. 그런데 인간이 들어와서 여기를 인간이 점령했어. 농경지를 만들던 서식지를 만들어서 서식지를 파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엔 여기에 어떤 서식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뚫었어. 도로를 설치하던 철도를 하던 뭔가 했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생물하고 여기에 있는 생물하고 교류가 돼, 안 돼? 교류가. 즉 이동이 불가하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달라져 버린 거야. 잘린 거야. 얘처럼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있는데 도로가 뚫려서 교류를 막아버린 거야. 이걸 우린 단편화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습니까? 서식지 파괴는 없앤다는 뜻이고 단편화는 중간에 교류를 막아버리게끔 도로나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 여기서 살짝 중요하진 않지만 밑줄 정도만 국제적 수준의 노력이 있어요. 뭐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여 보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국립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종자은행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적인 거. 조금 어휘가 달라. 국가적, 그러니까 우리 자국 내에서의 문제인 거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란 뜻이에요.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적 협약이 일단 들어가죠. 여기서 보면은 람사르 법칙 협약. 그다음에 그리고는 뭐 별로 시험에 아주 자주 아주 조금씩 나올 때 나오는 게 국가적 수준이냐, 국제적 수준이냐. 국가적인 거 법률을 제정해서 보호를 한다면 국제적인 거는
법률로 못해요. 너희 나라, 우리나라, 저 나라를 법으로 못해. 그러니까 협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정도에서 람사르 협약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혹시라도 문제 나오거든 그때 나왔을 때 한번 눈으로 살짝 외우는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문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어봐 주십시오. 벌써?